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빨리 한 주가 지나갔네요. 그리고 다음 주가 4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모두 4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폭만 본다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뒷심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낙폭이 컸었는데 하락폭을 만회한 것을 넘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심이 상당히 강했던 지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0.1%의 상승이 나왔지만 장초반 하락폭 대비 상당히 양호한 마무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내내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장 막판에 소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82,8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거래량이 240만 주 이상이 나왔는데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많았지만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상당히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2.2% 하락이 나왔고 22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87만 4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크게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소폭의 순매도로 마감이 되었고 기관은 장중한테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반대로 장 막판에 매도세가 나왔고 결국 2천억 규모의 순매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지금 수급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연기금도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투신, 보험, 금융투자 정말 골고루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4월 19일 이때 이후부터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비교적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왔고 이 때문에 2% 이상의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금융투자부터 연기금, 투신, 보험 모두 골고루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흐름이 좋았죠.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생활건강, KB금융,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삼성 SDS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신다면 투자 힌트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금 가장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LG디스플레이, 고려아연, 현대제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은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거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이 나왔네요.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어제 바이든 정부에서 자본이득 최고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법인세,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자본 이득이 $100 이상인 경우에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약 4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내용 발표와 함께 장중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1%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S&P 500, S&P 500도 나스닥하고 차트 흐름이 비슷하죠. 장중 급락과 함께 약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가에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렇지만 코스피의 오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큰 낙폭을 보여주었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21선,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21선을 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전에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다음 주죠,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그 시즌을 전후로 해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 성과를 냈고, 또 기아차는 사상 5번째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차 오늘 상당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인으로는 바로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4월에 넘어서 5월에도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까지 현대차는 3번의 생산 중단이 있었고 약 16,000대에서 17,000대 정도 생산 감소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생산이 중단된 비율을 살펴보면 이번 3월달에 현대차의 생산 대수가 약 37만 대이기 때문에 약 4%에서 5%, 이 정도의 생산 감소가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4월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 발표라는 것은 과거 지표에 불과하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그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적이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3,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2분기 그리고 3분기,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게 있죠. 이 실적 발표와 함께 현대차에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대차 부사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5월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최고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차질은 4월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정말 선방해야 4월과 비슷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분기 해외 실적을 이끌었던 인도하고 중남미, 이런 신흥 국가들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2분기의 수요 회복이 불투명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상에 대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과 우려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현대차 컨퍼런스 콜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는 5월이 정점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부사장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5월달이 최정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컨퍼런스 콜에서는 5월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볼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들 현대차와 기아차 만약에 단기 투자를 통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반도체 수급 문제, 이 내용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측에서는 5월이 최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 재료는 소멸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그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는 항상 투자하는 전략에 따라서 계획을 달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는 수급 문제, 최소한 5월까지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의 현대차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5월이 지나고 6월달 하반기가 되었을 때는 또 조금씩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움증권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고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중장기 투자로 접근했다면 이 재료가 정말로 해소될 수 있는 그 재료인지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좋지 못하고 정점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저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가능성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긴축, 테이퍼링, 그리고 다음 달에는 공매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공매도를 제외하고 테이퍼링과 긴축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나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발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악재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또 유망한 업종과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의 산업 그리고 하나의 종목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슈, 약 2200포인트였던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반대로 이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난 업종도 있거든요. 언택트, 비대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산업이 마스크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웰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2월과 3월 과거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무려 800포인트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상승하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축이나 테이퍼링 정말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들로 종목들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 금융주가 될 수가 있고 또 보험주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발을 뺀다는 생각보다는 그에 맞는 산업으로 옮겨가보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전략을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과 3월달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당시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 또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또 채권금리도 상승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와 보험주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철강, 구리, 아연, 다양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유연성을 한번 가져보면서 아무리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1년 내내 좋을 수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떤 산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에 맞는 산업들을 한번 대응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맞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이런 점을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가능하고 어떤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지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지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한 달, 보름, 일주일, 짧게는 3일 이렇게 기간을 조금씩 조절해 본다면 조금은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